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집단 따돌림, 비행, 야쿠자의 아내. 이렇게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변호사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의 아픈 시절 이야기를 당당히 꺼내며 써낸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의 저자 오이라 미스요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둥이 무남동녀로 태어난 그녀는 부모님, 특히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랍니다. 이렇게 행복하기만 하던 그녀의 삶에 이사라는 변화가 생겼고 전학을 하게 되며 지옥 같은 불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이유 없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된 건데요. 사실 나중에 안 이유지만 이마저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학생 중 하나가 그녀를 불렀는데 못 들어 대답을 못했더니 자신을 무시한다며 괴롭힘을 시작한 거였죠. 어쨌든 계속되는 괴롭힘들은 견디기 힘들었고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처리였을 뿐 너무나도 지옥 같은 그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졌고 지쳐만 가던 중 그녀에게도 한 줄기 빛이 생기죠. 바로 친구들이 생긴 겁니다. 여느 또래처럼 같이 놀러 다니고 비밀을 나누며 친구들에게 의지를 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이 친구들은 그저 친한 연기를 해 그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비밀들을 서로 공유하며 비웃고 씹으며 더욱 비참하게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 그저 단순한 괴롭힘뿐만 아니라 진짜 친구인 줄만 알았던 그들의 배신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는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곧장 집으로 달려가 부엌칼을 구입했고 혈서를 남깁니다. 그리고 강변으로 가서 할복 자살이란 잔인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죠. 그 속내는 이러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으면 그들이 후회하고 잘못을 깨닫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생각은 그녀의 착각일 뿐.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살아난 그녀는 더 지옥 같은 현실만 마주할 뿐이었죠. 오히려 자신의 자살 시도를 놀림거리나 흥미거리로 삼아 이야기만 해대고 그녀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마디에 그녀는 와장창 무너지고 맙니다. 제대로 죽지도 못하는 년 이라는 막말로 말이죠. 그 뒤로 학교에 계속 빠지고 폭주족과 어울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용사 언니를 보며 미용 기술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에 직업학교에 들어가 합격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생님에게 나름의 뿌듯함을 가지고 합격증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녀를 못마땅해 하는 교사는 염색한 머리만 지적할 뿐 합격증은 안중에도 없었죠. 나중에 그녀가 말하길 그때 힘내라 한마디만 했어도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말이에요. 어쨌든 그 이후로 더 삐뚤어져 버린 그녀는 온갖 비행을 일삼으며 유치장 신세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리에서도 할복 자살을 했다는 것을 알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진정 자신을 원하는 이는 없는 건가? 라는 자괴감에 빠지며 나를 받아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란 처참한 마음으로 야쿠자의 세계까지 발을 들여버리죠. 그렇게 야쿠자의 두목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때 그녀의 나이가 겨우 16살이었습니다. 야쿠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선 문신이 필요했는데 미성년인 그녀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했죠. 하지만 당연히 부모는 안 된다 했고 화가 난 그녀는 부모를 폭행하고 강제로 도장을 찍어 문신을 합니다. 그 고통이 말로 못했는데요. 그로 인해 위궤양까지 생길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문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건 역시나 현실. 나이 많은 그들 사이에서 무시와 조롱을 받기 일쑤였고 마음적으로 많이 의지하던 외할머니의 죽음을 맞이하며 그녀는 너무 지쳐 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6년 만에 이혼을 하고 클럽 호스티스로 일하며 전전하던 그녀는 아버지와 지인이었던 히로사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망가진 모습들을 보며 안쓰러웠던 그는 그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호되게 꾸짖기도 합니다. 처음엔 뭐야 하고 무시했지만 부모조차도 자신을 놔두는데 진심 어린 꾸짖음에 감동을 했고 그녀는 그렇게 다시 삶의 의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자도 제대로 못 읽던 중1 수준의 그녀가 필사의 노력으로 공인중개사에 합격했고 사법서사 시험까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는 히로사부가 있어 그녀는 더욱더 큰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일본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험, 사법시험을 보기로 말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무시와 조롱, 힘든 시간들이 아주 많았지만 그녀는 결국 합격해 변호사가 됩니다. 그렇게 새 인생을 시작한 그녀는 부모와 눈물의 화해를 하고
부모인 자신들보다 옆에서 도와준 히로사부가 더 부모의 마음이라며 그에게 자신의 딸을 양녀로 삼아달라 부탁까지 합니다. 그렇게 히로사부는 그녀의 양부가 되죠. 그리고 짐을 하나 덜어낸 그녀는 자서전을 써내고 강연을 열어 자신과 같은 입장의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고자 했어요. 그리고 비행 청소년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그녀가 이름을 알리자 그녀를 괴롭힌 가해자들, 담임 선생님의 신상이 밝혀지게 되고 사회적 입지가 좁아진 그들은 그녀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내가 그땐 잘 몰랐다, 어렸으니까, 선생이란 사람조차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클 수 있었던 거야 하고 뻔뻔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녀는 용서하지 않았고 물을 뿌리거나 싸대기를 때리며 응징했고 그들은 회사에서 잘리거나 이혼을 당하며 자업자득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그녀가 결혼을 했고 딸도 얻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이 그녀를 또 찾아왔습니다. 바로 심장기형과 다운증을 가지고 딸이 태어났거든요. 어머니 또한 치매를 앓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는 치매 발병 전에 화해할 수 있어 다행이었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며 육아일기 책을 펼쳐내며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두운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쿠자의 아내에서 변호사가 되기까지 오이라 미스요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아이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아주 열심히 지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